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 기술 이민에서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들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언 웨이지 이상을 받는 유망 직업군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시리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직업군은 메디컬 직종에 있는 직업군입니다. 하지만 이민을 먼저 계획하기 전에 선행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 뉴질랜드 이민법에서는 학력 점수 3점이 반드시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력 점수 3점이 없으면은 기술 이민에 필요한 6점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학사학위를 통해 3점을 받으시고 뉴질랜드에서 미디언 웨이지 이상의 직업군을 찾으셔서 그 직업군에 취직을 하시면은 이를 통해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뉴질랜드에서 미디언 웨이지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은 3년의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급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미디언 웨이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삶은 많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 아니라 어차피 살아갈 기간 중에 포함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한 선행 조건에서 중요한 것이 영어 점수입니다. 기술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너럴 IELTS 6.5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카데믹으로 6.5점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직업군은 메디컬 직종의 직업군입니다. 이 직업군을 시작하기 위해서 7개월 과정에 사전에 유학 과정을 갖다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한국에서 메디컬에 대한 용어가 영어로서 매우 익숙하다면 이런 과정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본인의 학력이 한국에서 메디컬 관련된 과정이었으면은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생활에 익숙해지고 사전에 미리 어떤 준비를 한다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과정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 조건이 아카데믹 IELTS 6.0 모든 밴드가 5.5점 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만약에 한국에서 박사과정 과정을 이미 수료했으면은 뉴질랜드에서 직장만 구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마스터 과정을 이미 마치셨으면은 뉴질랜드에서 1년만 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마치셨으면은 뉴질랜드에서 3년의 경력을 쌓고 그리고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직업군은 클리니컬 코더라는 직업군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웹사이트에 나온 자료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우선은 클리니컬 코더로서 가능한 연봉 수준이 76,000에서 88,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업군의 경우에 직장 구하기가 상당히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클리니컬 코더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병원에서 환자들의 처방전이나 아니면 병력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정리하거나 기록하거나 그런 서류적인 업무를 주로 하는 직업군입니다. ANZ-SCO 호주 뉴질랜드 직업 분류 기술표에서 기술 등급 3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미디언 웨이지인 31불 61센트 이상을 받으면은 클리니컬 코더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직업군에서 76,000을 번다 하였기 때문에 76,000을 40시간으로 나누고 주 52주로 나누면은 시급이 39불 46센트가 됩니다. 즉 미디언 웨이지인 31불 61센트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직업군은 스킬드 포지션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클리니컬 코더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의 레코드를 갖다 정리하거나 처방전이나 퇴원 수속에 관련된 서류들을 정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요. 코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가지고 환자들의 기록을 정리하고 병원에 있는 의사나 스태프들과 상담을 하고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Work with the Ministry of Health 라는 이 단어가 이 직업군에서 가장 큰 특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직업군들이 기본적으로 시급 책정에 대해서 뉴질랜드의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2018년 뉴질랜드 센서스 통계 자료를 통해서 255명이 현재 이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수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직업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으로 향후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의료 인력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련된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 직장을 구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리니컬 코더라는 직업군 말고도 병원에 있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직업군도 있는데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시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군의 사다리, 경력의 사다리에서 한 스텝 한 스텝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민성 통계자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클리니컬 코더라는 직업군을 통해서 매년 영주권을 취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업군들은 개인 병원이나 아니면 뉴질랜드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학과 소개입니다. 유학원에서 이런 정보들을 갖다 이야기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특수한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직업군이고 그 다음에 유학원에서는 이런 직업군을 소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학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코스가 7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AUT라는 대학에서만 이 과정을 갖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의 이름은 Medical Terminology Course Certification of Proficiency라고 해서 메디컬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클리니컬 코더로서 일할 때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코스입니다. 코스에 대한 간략한 뷰를 보시면요. 7개월 과정이고 1년에 2번 입학이 있습니다. 학비는 도메스틱은 그러니까 뉴질랜드 내국인은 780불이고 유학생의 경우에 995불입니다. 7개월 과정에 995불이면 정말 싼 거죠. 그 외에도 다른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학과 입학을 위해서는 필요한 영어 점수가 IELTS 6.0, 모든 밴드는 5.5점을 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7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공부하신 동안에 직장을 알아보시거나 잡 인터뷰를 하시거나 뉴질랜드에 적응하시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영주권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경제적인 부담 없이 영주권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물론 메디컬 관련된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없거나 그런 관련된 학위가 없다면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너무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메디컬 관련된 학위를 가지셨거나 관련된 직장 경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디컬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외에서 간호사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아카데믹 IELTS 7.0이라는 그것도 모든 밴드에서 그런 영어 점수를 다 맞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CAP 과정을 통해서 간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지만이 간호사로서 정식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영어 점수가 아카데믹 IELTS 7.0을 다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뉴질랜드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간호사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기회가 좋을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간호사로서 한국에서 일했지만 영어 점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미달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약간의 눈높이를 낮춘다면은 간호사로서 환자를 직접 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메디컬 관련된 업종에서 비교적 높은 연봉에 속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로서 일할 때 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이 이런 사무적인 업무에서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장단점이 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클리니컬 코드로서 영주권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제너럴 IELTS 6.5점, 아카데믹 IELTS 6점 이렇게 먼저 준비하시고 코스를 시작하시는 중간에 구직을 통해서 직장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나서 3년의 뉴질랜드 경력을 쌓으시면서 3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현실적이고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뉴질랜드 기술 이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점수와 미디언 웨이지 이상의 시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류는 기본 서류는 정말 기본 서류일 뿐이죠.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더 핵심적인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